양배추, 건강식의 대표 주자로 자주 등장하죠. 위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는데요. 그런데 혹시 양배추를 먹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피곤함이 심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혹은 갑상선이 안 좋은 분이라면 양배추 섭취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우리 몸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특정한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혹시 양배추를 매일 챙겨 드시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양배추의 대표 효능,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는 이유,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이유, 실생활에서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위장 건강을 생각해 양배추를 찾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양배추즙이나 양배추 샐러드는 위 보호에 좋다고 하니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소화불량이 자주 생기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배추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좋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따라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양배추의 대표 효능.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채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에 속하는 양배추는 비타민C, K 그리고 위 건강에 좋은 비타민 U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위 점막의 재생을 도와주는 기능성 성분으로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는 양배추에서 추출한 성분이 위장 내 염증을 줄이고 점막 재생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전환되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꾸준한 섭취가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 특정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항염, 항산화, 위장 보호,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이런 이점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양배추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양배추는 위장에 좋은데 왜 주의해야 한다는 걸까요? 양배추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섬유질 함량이 높아 위가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는 가스를 유발하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 포함된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장기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양배추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이유. 양배추가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양배추는 위에 좋다는데 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성분이지만 위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메탄가스, 수소가스, 이산화탄소 등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트림, 속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적거나 위장 운동이 느린 분들 또는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예민한 체질을 가진 분들은 이런 증상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배추를 아무리 건강식이라 생각하고 섭취하더라도 오히려 속이 답답해지고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양배추가 무조건 위에 좋은 음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양배추는 분명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장이 민감한 분들에겐 자칫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소화불량이 있을 때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윗점막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열을 가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생양배추보다는 살짝 데친 형태나 따뜻한 수프처럼 조리한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특히 위염 초기에는 양배추즙이 위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식전에 소량 마시는 형태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양배추와 함께 생강, 무, 마 같은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생강수프나 마늘을 살짝 넣은 양배추죽 등은 위장에 무리가 덜 가고 흡수도 잘 되는 편입니다. 3.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가 피해야 하는 이유. 양배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이점을 줄 수 있는 채소이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입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 함유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결국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요오드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이트로겐 함량이 높은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더욱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뿐 아니라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처럼 십자화과 채소들이 모두 고이트로겐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상관관계는 더 분명해집니다. 2010년 Cancer Causes and Control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요오드 결핍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섭취했을 때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연구진은 고이트로겐 성분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의 과도한 분비를 유도하여 갑상선 세포의 과증식과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이트로겐은 조리 과정, 특히 열을 가하는 방식에 따라 그 활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삶거나 찌는 등 고온에서 조리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대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익힌 양배추는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면 양배추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받은 분들은 생양배추는 되도록 피하고 익힌 양배추로 조리한 후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정도 소량씩 섭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특히 요오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요오드가 풍부한 식품인 다시마, 미역 같은 해조류와 함께 식단을 구성하면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과다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요오드 과잉으로 인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4. 위가 약한 분들을 위한 대체 식재료는 양배추는 위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지만 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등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가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전통적으로 소화불량, 메스꺼움, 위장 통증을 완화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생강 속에는 다이스타제, 트립신, 프로테아제, 우레아제 등 다양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위 운동을 도와주고 음식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 덕분에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2008년 대만 국립양명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위장 질환을 겪고 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생강 캡슐을 복용하게 한 결과 위 내용물의 배출 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강이 위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위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더 빠르게 소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생강은 또한 항염 작용도 갖고 있어 위 점막의 염증을 줄이거나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산 분비가 부족해 속이 자주 더부룩한 분들에게는 생강차처럼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특히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생강은 몸에 좋다고 들었는데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생강은 적당량 섭취하면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 위 점막 자극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이 많은 체질이거나 위산과다 분비로 속쓰림이 자주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이슬이치 정도, 작은 티스푼 반 분량 정도가 적당하며 생강차나 음식에 약간 넣는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양배추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위 점막을 보호하고 항암 효과, 항염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말 유익한 식품이죠. 하지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소화가 느리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사람에 따라 그 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 상태를 잘 이해하고 식단에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천법. 첫째, 평소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생양배추보다는 데치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힌 양배추는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위에 자극을 덜 주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요오드 결핍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의 섭취 빈도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주 2에서 3회 정도 익힌 채소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생강차나 따뜻한 야채 수프처럼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음식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요오드가 부족한 분들은 해조류를 함께 섭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양배추와 함께 식단에 균형 있게 포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음식은 단순한 섭취를 넘어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절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양배추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조건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조리법과 섭취량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